암호 그린텍 2023년 1분기 실적을 스로포트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액까지 예측해 보는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분기에 전년 대비 0.7% 감소했고요. 영업이익은 15.1%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WCAI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 회전율은 1.8회전으로서 매우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되겠고요. 필요하시면 배속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조선비즈 김효선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요. 또 양치기 소년인 줄 알았는데 고속 성장하는 전기차 관련 특례 상장 기업. 요거는 그 암호 그린 택의 이걸 로고를 또 이렇게까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적자로 특례 상장한 전력 관련주 암호 그린텍. 21년 230억 영업이익 약속했으나 실제이익 17억 그쳐. 작년부터 폭풍 성장, 올해 최대 200억 예상한다 해가지고 이 기업이 테슬라, 리비안 등 미국 전기차 기업의 부품을 공급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선제 투자에 나왔던 기관들이 지분들을 현재 팔고 있다. 고점 논란이 일면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지만은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주가가 하락하지만 오히려 그 아모레 그린텍의 주가는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회사 안팎에서는 실적이 빠르게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주가를 지지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분석 결과 전혀 동의할 수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기사가 나갈 때 뭔가 그 비즈니까 이 경제 분야에 대해서 뭔가 그 기업체를 좀 더 분석을 해보고 그 기사를 내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제 개인적인 경험은 아시아 경제 쪽에서 일부 그 주식 그 전문가가 저한테 기업 분석을 한 수십 건 의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무료로 해줄 수 없다 했지만은 자기가 뭐 좀 그 거꾸로 그 인용처를 얘기를 해서 당신 기업을 좀 홍보를 거꾸로 해드리겠소. 돈을 받아야 될 쪽은 거꾸로 자기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좋다 해서 기부엔 그런 전제 조건으로 제가 분석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력도 좀 소개를 하게 되네요. 그래서 많이들 그 증권기관들하고 국민연금공단도 많이들 팔아제꼈다 이런 얘기인데요. 확인을 해보면 외국인 지분율은 5%도 안 되는 2.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흥미가 그렇게 외국 그 투자기관들도 흥미가 있는 기업들은 아닌데 이게 이 상장이 되면서 대거 그 주식을 샀던 기관들이 이 주가가 막 오르자 이제 오를 만큼 올랐다고 해서 팔아 제끼는 것 같아요. 엉뚱한 개미들만 또 개피를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납니다.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은 360억 원대로서 전년보다 0.7% 감소했고요. 반대로 재고는 14%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매출 원가가 더 하락해가지고 매출 총이익이 8.4% 증가했고 판매 관리비도 12.9%가 증가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영업이익은 30억 8,300만 원으로서 1.8%가 상승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0.2% 상승한 거로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인 실적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5% 감소했습니다. 매출 감소보다 더 감소했으므로 4.2% 차이가 있는데 원재료 가격 하락으로 이렇게 쉽게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스루풋은 6.7% 금액이 증가했고요. 스루풋율은 2.7% 상승을 했습니다. 마진율은 좋아졌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운영비용이 13.6%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생산성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26억 8,300만 원으로서 4억 원이 원가 회계보다는 실질적으로는 적게 이익이 난 상황입니다. 그것은 결국 재고의 증가가 이익의 증가라는 원가 회계의 문제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WCAI 제품, 제공품, 상품 등이 있는데 상품 계정이 있는 것은 일부 그 돈이 있습니다만은 금액이 이거를 다 그 평가 충당금으로 다 떨어버려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 WCAI가 18억 8천만 원 증가한 것이 그 4억 원 원가 회계 영업이익이 실업보다도 더 이익이 많게 나오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인데요. 이런 말을 한번 더 추가로 넣어봤습니다. 재료비와 운영비용을 디커플링 하라. 원가 회계는 지금 미중 전쟁과 마찬가지로 그 인건비가 싼 중국으로 그동안에 쭉 그 활용을 했는데 이제 그 중국하고 디커플링 중이죠. 그것을 유럽에서는 우리는 디커플링이 아니고 우리는 디리스킹을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걸 디리스킹으로 강조를 요즘 하고 있죠. EU 쪽에서는. 그렇습니다. 그 재고자산의 변동 금액이 있고 마이너스는 재고가 증가했다는 얘기고요. 원재료 및 상품 매입액으로 표현되어 있으면 이 금액은 이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가 전체 재고자산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전체 재고자산을 그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기준으로 가져가고 있는 것은 또한 그 성과 왜곡을 일으키기는 원인입니다. 일반적으로 재고가 증가할 때는 전체 재고자산으로 해버리면은 더 이익이 나는 거로 산출하기 때문에 더 문제인 거죠. 그래서 매출원가 재료비하고 그 다음에 운영비용하고 디커플링을 한 건데요. 재료비가 7.3% 감소했고요. 운영비용은 13.6%가 증가했습니다. 이 운영비용에서 판매관리비 50억 400만 원을 뺀 금액이 63억 3,600만 원인데 이것이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가공 비율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재료 비율이 또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2차 분석에서도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고 2차 추론을 해낼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로서 PQ 총 제조 비용의 갭은 요게 이제 BW CAI 나머지 원재료 등 이런 것들의 이제 그 증감액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회사는 이제 전체 재고 자산을 기준으로 가져가고 있고 스루프 분석은 WCA가 A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합리적인 거거든요. 그 WCA라는 게. 그래서 2단계 쪽에 보면은 역시 그 금액도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차이가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하고 금액은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BWCAI의 증감액을 가감하면은 일치를 하는 거로는 돼 있어요.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도 전체 재고자산의 증감액도 평가 손실금을 빼고 나면은 맞아 떨어집니다. 그러나 재고자산 변동 범위를 전체 재고자산을 기준으로 하는 기업은 어찌 보면 재정 원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늘 이렇게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운영비용에서 인건비가 32억 9,300만 원 집행이 됐는데 전년 동기보다 6.6% 증가했고요. 직원 수는 2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임금 인상률은 7.2%로 예상이 됩니다. 평균 매출에 거의 뭐 동일하죠. 그리고 위탁 및 외주 가공비가 6.2%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지급 수수료가 꽤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91%. 뭐 수출을 하는데 지급 수수료들이 뭐 많이 들어가는 건지 뭐가 많이 저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한 지수들을 경영평가 지표로서 모아보면은 재고 회전율은 1.8회전으로 내려갔고요. 수로 분율은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역방향이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분석 경험상. 회사가 우리는 분식하는 회사가 아닙니다라고 해가지고 반증을 하려면은 원재료 가격 상승과 판매 가격 인상으로 입증해야 된다. 그러나 1, 2차 분석에서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추론을 했죠. 이 모순이 생기는데 이 모순을 과연 해소할 수 있을지 좀 더 그 진행을 해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이 전년에는 50.3%로 경원 방어선이 무너졌는데 일부 조금 갚아가지고 48.7%로 내려갔습니다만은 현재 레드존에 있습니다. 빨강불이 반짝반짝 켜 있다는 얘기죠. 부채 비율도 많은 게 문제입니다. 투하자본 이익률 내려갔어요. 그 다음에 항상 분석하지만 이제 소개 안 하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이제 매출 채권 회전율이 1.1 회전, 그 다음에 매입 채무 회전율은 1.6 회전. 자신들이 수금하는 것보다는 협력업체한테 돈 주는 속도 빠른 거는 이거는 좀 바람직한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재고 회전율이 느림에도 불구하고 수금을 아주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납품을 해놓고도 수금은 지연하고 있다. 이게 뭔가 그 자금 사정이 안 좋다는 얘기를 상징하는 비교도 될 수 있겠습니다. 수금 속도에 문제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납품하는 것도 있지만 수출하는 게 많은데 수출이 그렇게 돈을 늦게 받을 리가 없거든요. 이게 무슨 수금을 하면서 뭔가 완충하는 그 어떤 이 장난질을 하는 그런 것도 여러 가지 그 사회 경험상 좀 느껴봅니다. 분명히 누군가 돈을 갖다가 쿠션을 두고서 자기가 말하자면은 지연 입금을 시키고 있을 수도 있다. 회사에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이용해 먹는 거죠. 공금 횡령이라기보다도 그걸 악용을 하는 그런 사례들은 비일비재하게 재무회계 계통에 있는 친구들이 많이 해먹는 수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논의한 것을 충분 조건 논리로 다시 정리를 해보면 만약 재고 회전율 하락과 수르픈율 상승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가정을 한다. 회사가 이를 반증할 수 있는 것은 원재료 가격 상승과 판매 가격 인상, 평균 가격 데이터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입증이 되는지 한번 뒷장에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반증을 위해서 꼭 추가적으로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어떤 그 증거를 대라고 한다면은 재고 회전율을 수량으로 산출해서도 재고 회전율이 내려갔다면은 이거는 뭐 반증할 증거 자료로 할 수 있겠다. 나머지는 뭐 매번 똑같이 쓰는 얘기입니다만은 특히 이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기준 WCAI로 해야 된다는 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기준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원재료가 그냥 단순 평균했어요. 16.1%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제품 가격은 에버리지 평균 6%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 인상에 따른 판매 가격 상승 압박을 카발 못하고 거꾸로 가격이 깎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납품 가격에 제대로 반영을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 평균 상승률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제조 원가 비율이 있으니까 12.7% 상승을 했죠. 재료비가. 가공 비율은 0.3%뿐이 증가를 안 했습니다. 어쨌든 13%의 가격 압박률이 있는데 상승 6%뿐이 인상을 못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익이 적게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도 이익이 난 것처럼 영업 이 손익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게 좀 이상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재료 반증 출원 원재료 가격 상승은 입증이 되지만 하지만 1, 2차 출원 원재료 가격 하락과는 모순이 됩니다. 모순은 해소되지 못했습니다. 공시된 원재료의 가격의 신뢰성 확인은 별도 확인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 제시한 가격들 말이죠.
이것이 과연 이것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자기네들이 잘못 오해가 될 수 있게끔 공시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의 그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은 반증되기 전까지는 유효화되는 거 다시 한번 새삼 말씀드리고요. 원가 회계에 의한 그 연간 매출액 예상은 그 아까 그 언론 기자는 200억 어쩌고 아니 한 2천억 정도인가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한 1,500억 정도 할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고가 14% 증가한다 그러면은 이 118억 원 이익이 나는데 조금 더 계획했던 것보다 적게 이익이 나니까 한 2% 정도 더 매출 노력을 한다면은 한 유사하게 그 이익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그런데 재고가 14% 줄면은요, 영업이익은 75억으로 한 56억이나 크게 떨어집니다. 이런 게 이제 그 원가 회계의 핵심적인 문제죠. 그래서 스루풋으로 예상하면은 한 1,400억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 이거를 어떤 납품 단가라고 비유를 해 보시면은 원가 회계 납품 단가보다 싸게 제시할 수 있다. 라는 견해도 말씀드리고요. 그래도 이익은 나는데 이게 재고 회전율을 실적 예상하는 실적보다 더 좀 노력을 해서 왜 원가 회계 기준보다 10,000원 싸게 해가지고 하면은 충분히 더 수출 물량을 늘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 본다면은 구회전을 한다면은 매출은 1,726억 원까지 증가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영업이익은 189억까지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4분면으로 경우의 수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디프레이션 상황에서는 재고들이 감소합니다만 재고를 증가시켰죠. 그러면은 그 매출 원가를 감소시켜 영업이익이 증가합니다. 원가 회계는. 그런데 스루풋은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이익이 작게 나왔죠. 그리고 판매예가도 원가 회계보다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스루풋 회계는 인플레이션 완화 효과가 있다. 14만 원에 팔아도 충분히 이익은 날 수 있는 길이 재고 회전율을 향상시켜 가지고 이익을 더 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주가는 16,630원으로서 2022년 말보다 4,830원이나 상승했고요. 장부 가격 대비 무려 471%가 됩니다. 이게 무슨 바이오 업종도 아니고 이 자동차 부품에 자기성이 있는 그런 부품들을 만들고 납품하는 회사인데요. 이게 2022년보다 123%나 그 가격이 인상이 됐다는 것은 이거는 분석 결과 상반기 결산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로서는 미래 전망이 밝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질 않습니다. 오히려 부정적인 신호가 더 많죠.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예측은 합리적인 예측이 아닐까 이렇게 주장하고자 합니다. 김병규 씨가 40.32%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요. 아모텍이라는 또 업체가 8.73%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상 아모 그린텍 1분기 실적을 분석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상반기 실적이 나오면은 또 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또 분석을 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